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조금은 위험한 제목, 하지만 이제는 외쳐도 될 것 같은 그런 제목입니다. 첼시는 어떻게 강팀이 되었나? 저는 첼시가 이번 시즌 사실 실력에 비해서 주목도가 조금 아쉬운 편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유튜버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관심도가 피부로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그 포체티노 있을 때의 첼시가 최근으로 따지면 관심도가 가장 높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 손흥민 선수가 있다 보니까 토트넘에서 오래 봐왔던 감독이고, 그 감독이 첼시라는 큰 팀을 지휘하는데 또 성적이 오락가락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때 첼시가 되게 뜨거웠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뭐 사실 첼시는 마레스카가 오고 나서는 더 안정적인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따지면 주목도가 조금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실력에 비해서 주목도 같은 부분들은 살짝 아쉬웠는데, 이번 바르셀로나전 기점으로 주목도가 한층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첼시가 강팀으로 평가받아도 되는 이유, 내지는 평가받을 수 있는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제부터 약간 그 흐름을 생각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마레스카 감독의 부임 이후에 팀의 저점이나 체급이 상승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건 마레스카 감독이 잘해서도 있겠고, 그 시기에 선수들이 쌓여서 잘 된 것도 있다고 봅니다. 선수들에 대한 얘기는 뒤쪽에서 한번 해보겠고요. 일단 마레스카 감독 이후에 저는 첼시의 가장 잘 자리 잡은 게 바로 주도 전술이라고 생각해요. 마레스카 감독이 어쨌든 펩 아래서 지도를 받고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 펩이 좋아하는 그런 빌드업 축구, 주도적인 축구를 모토로 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주도하는 전술로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첼시가 엄청난 수비 축구를 한다. 그리고 이제 공격 과정에서는 뭐 선수들의 개인 능력에 의존한다. 그러면 이제 변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통제력이 조금 부족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축구들은 저점이 잘 보장 안 되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지는 뭐 롱볼을 때리는 축구 역시 롱볼이 떨어질 때의 어떤 불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온전히 컨트롤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레스카의 이런 주도하는 축구는 변수를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만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좀 계획 아래 축구가 된다는 게 저는 첼시의 저점이나 체급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펩류 감독 중에서도 이 맞춤 전술이라는 독보적인 강점을 또 마레스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독특한 특성도 첼시의 체급을 올리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레스카는 사실 감독으로서의 경험은 많지 않아요. 감독 경험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유관력을 타고난 것 같습니다. 2부에서도 우승하고 왔고, 첼시에서도 온 첫 시즌에 2개의 우승컵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시기가 오기까지 고난의 가도기가 있었죠. 바로 22-23 시즌에서 23-24 시즌이라로 생각하는데요. 22-23 시즌 투엘, 포터, 램파드를 거치면서 리그 12위를 했죠. 그리고 23-24로 넘어오면서 대대적인 리빌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수단도 많이 바꾸면서 은kun쿠, 잭슨, 파머, 카이세도, 산체스, 라비아 등등 어리고 유능한 자원들을 많이 영입합니다. 그리고 이때 정말 주전의 거의 대부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22-23 때 축구 보다가 23-24로 넘어오시면, 아니 멤버들이 이렇게나 많이 바뀌었어? 이거 또 다른 팀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선수들이 바뀌고요. 그러면서 포체티노 감독 아래서 한 시즌을 치르면서 파머, 카이세도, 엔소, 쿠쿠레야, 코릴 이런 선수들이 완전히 팀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특히나 콜 파머의 발견은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카이세도는 직전 시즌 프리미어리그, 엔소는 월드컵에서, 코릴도 UEFA 21세 이하 대회에서 우승을 하기도 했고요. 그랬지만 파머는 사실 시티의 유스로 소속해 있으면서 게임을 거의 뛰지 못했었는데, 첼시 오면서 기회를 부여받기 시작하고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를 단 한 시즌 만에 보여줬잖아요. 엔소는 사실 22-23 겨울에 합류해서 어느 정도 첼시에서 담금질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선수들은 어쨌든 포체티노 이후에 뭔가 주전으로 올라서거나 핵심 선수가 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저는 어쨌든 고난이 조금 있었지만
첼시라는 팀의 중심을 잡는데 매우 중요했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시즌 마칠 때는 또 포체티노도 리그 6위로 마무리하면서 완전히 뭐 말도 안 되는 시즌을 보낸 건 아니었기 때문에 또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에 진출하면서 넘어갈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이제 첼시의 어린 선수들 위주의 영입 정책이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성공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100% 성공인지 지금 당장 판단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선수들이 지금도 아직도 어리고 길게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단정지어서 성공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상당히 성공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프리미어리그 스쿼드 평균 연령 22, 가장 어립니다. 23.6세고요. 입단 당시에 20대 극초반 선수들 위주로 입단을 시켰습니다. 뭐 콜 파머 만 21살, 카이세도 만 21살, 엔소 만 22살, 이스테방 만 18살 뭐 이런 식으로 데려오고 있고 지금도 뭐 켄다 같은 선수들이 이적이 예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첼시는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에 또 리그왕의 스트라스부르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구단 느낌으로 볼 수 있는 구단인데 뭐 잘 안 풀리는 선수들 내지는 재능은 충분하지만 지금 당장 첼시에 뛸 자리가 없는 선수들은 스트라스부르로 임대를 보내서 거기서 1부 리그 경험을 쌓게 하고 잘했을 때는 또 데려오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첼시의 어린 선수 영입 정책이 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팀들은 자기들의 선수를 담을 주머니가 하나라고 하면 첼시는 PL에 하나, 프랑스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선수들이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내지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첼시 딱지를 붙여놓고 뭐 20대 초중반의 나이에 다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또 황금성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첼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라든지 선수들의 성공 타율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성공적인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것과 더불어서 되게 중요한 게 성공 경험이 빨랐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보드진들도 이게 되게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가는 길에 우리가 맞게 가고 있는 건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첼시가 가는 길에 계속 이게 맞는 길인 것 같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컨퍼런스 리그 우승했죠. 클럽 월드컵 우승했죠. 리그 순위로 챔피언스 리그 갔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니구나. 지금 뭐 어린 선수 위주의 정책이나 감독을 이렇게 선임하는 거 대부분 다 어느 정도 방향이 맞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게 바로 이런 성공 경험들이죠. 그리고 선수들이 어릴수록 저는 성공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선수들이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우승했지, 내가 결승전에서 이렇게 뛰었을 때 상대가 힘들어했지, 뭐 이런 식으로의 경험을 얻어내면서 그런 것들이 이어지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레스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독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레스카한테도 이러한 우승들은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죠. 그리고 마레스카는 또 레스터에서 우승하고 또 지금 일부 첼시에서도 여러 개 우승컵을 들면서 초단기에 엄청나게 많은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이 없어도 강한 팀, 저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요. 파머가 너무 좋은 선수고 첼시의 득점에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은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고요. 파머 없이 이번 시즌에 13경기 정도를 치렀는데 그 경기에서 10승 1무 2패 아주 좋은 성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첼시고요. 30득점과 13개의 실점, 이 득실비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골고루 득점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3골 이상 넣은 선수 4명, 이스테방, 엔소, 조지, 네투. 3어시 이상한 선수 3명, 기튼스, 산토스, 제임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골고루 무언가 공격 포인트들이 분배되어 있다는 것도 첼시가 팀으로서 작동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체급이 많이 올라가서 사실 몇 명 빠진다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축구하는 거 보면 첼시가 팀 전체적으로 뭔가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뭐 첼시에서 파모코릴 이런 선수들의 공백이 있더라도 아스날전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경기력이고요. 파머도 또 트레이닝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첼시는 강팀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급 풀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쿠쿠레야,
저는 개인적으로 현폼 1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쿠쿠레야의 장점이 상대의 스타 플레이어 내지는 에이스를 확실히 묶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1대1 수비의 포인트맨으로 활약이 가능하고 또 앞쪽에서도 잘하는 걸 보고 그냥 축구를 잘한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말하는 앞쪽은 앞쪽에 공격적으로 보내는 전술이나 작전을 맡겨도 잘 수행하고, 지난 시즌에도 쿠쿠레야가 리그에서 5골을 넣었는데 그 골들이 되게 값어치가 높은 골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라이트백은 제임스, 귀스토라는 스타일 다른 풀백을 보유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미드필더 자리에 기용될 수 있고요. 저는 리스 제임스 물론 되게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귀스토가 실력에 비해서 조금은 주목도가 덜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임스가 아니었다면 저는 귀스토라는 선수도 다른 팀 주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귀스토가 미드필더에 뛸 때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 나올 때가 있긴 했지만 그냥 순수 라이트백으로 쓸 때는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강팀의 조건이 수준급 풀백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대부분의 팀들이 진짜 뭐 리오넬 메시처럼 독보적인 선수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잘하는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감독의 전술에 따라 그리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그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웬만한 팀들이 전술이나 감독에 따라서 이 가운데 미드필더라든지 공격수 그리고 앞쪽 선수들 다 잘 만지면 수준급으로 될 수 있는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강팀이라고 부르는 팀들은. 그러니까 다 자기들만의 한 방이 있는 거죠. 근데 풀백까지 강한 팀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스쿼드가 잘하는 선수들이 내려와서 풀백까지 잘하는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으면 아주 강력한 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첼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뭐 빌드업 전술할 때 풀백의 위치로 변형을 주는 경우 되게 많고요. 공격 상황에서도 풀백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 수준급 풀백을 구하는 게 강팀에겐 되게 급선무라고 볼 수 있는데 첼시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또 첼시는 이제는 큰 경기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임팩트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그 팀의 강함을 보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바르셀로나전 같은 경기에는 임팩트 있는 승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첼시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클럽 월드컵 파리 생제르맹전도 그 전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파리 생제르맹이 너무 압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완전히 기대치는 파리 쪽으로 넘어가 있었고 근데 첼시가 그런 것들을 이겨냈고 또 이번 바르셀로나전도 이겨냈고 리그에서 리버풀 상대로도 승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큰 경기에서 첼시가 계속 이기면서 아 첼시 상당히 강한 팀이구나 라는 걸 사람들이 많이 느끼게 되면서 인식이 점점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레스카가 그런 강팀 상대로 맞춤 전술을 잘 준비하는 특성이 또 큰 몫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아스날전이 완전한 시험 무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폼 최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아스날. 이번에 북런던 더비 이길 때도 보면 그냥 압도적이죠. 그리고 그 아래서 첼시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승자가 상당한 주목도와 임팩트를 쓸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아스날이 스탠포드 브리지에서의 마지막 패배가 2018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됐고 아스날이 스탠포드 브리지에서도 꽤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스날을 첼시가 꺾는다면 이제는 완전히 궤도에 올라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첼시의 강함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